전 세계 환자 수 4억 1,500만 명.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1명이 발병하고 최근 4년간 19% 증가해 연평균 4.4%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는 질환. 바로 국민병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생활습관병, 당뇨병입니다. 초기에 특별한 증상 없이 발견해 실명, 뇌졸중, 심장마비 등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 당뇨병.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당뇨병을 앓다가 OECD 갑자기 국가 중 시력이 당뇨 나빠지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 대한민국. 최근 비만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당뇨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당뇨병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성인 10명 중 3명은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인 고혈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국내 당뇨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40년엔 59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어 당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당뇨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크게 증가해 당뇨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당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로 합병증 없는 당뇨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김종엽 원장. 오늘 당뇨병의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2003년 처음 당뇨 판정을 받은 김현태 씨. 13년째 꾸준히 당뇨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발병 후 집처럼 자주 드나드는 병원이지만 당뇨 검사를 하는 날이면 늘 긴장됩니다. 2003년도에 발병했어요. 보건소에 그때 내가 직장에 다녔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다녔는데 그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검사 할 때가 보건소에 가서 했거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내가 이런 병을 어떻게 관리를 평생 못해가지고 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식도를 지나 위로 가는데요.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돼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데요.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속으로 흡수시킵니다. 정상인의 경우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작용해 포도당을 조직 내로 흡수시키는데요. 그러나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해 포도당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을 돌다가 고혈당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뇨병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습니다. 1형 당뇨인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등에 의해서 췌장이 파괴가 돼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2형 당뇨는 우리가 말한 당뇨병이 전부 다 거의 다가 2형 당뇨인데요. 2형 당뇨에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충분히 분비돼도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2형 당뇨의 원인으로는 가장 큰 게 유전적인 요인이고요. 즉 부모님이 당뇨가 있다고 그러면 자식 세대에서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많고요. 요즘 당뇨병이 많아지는 이유가 요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고단백, 고열량, 고지방 식이 등이 많아지게 되고 또 비만한 분들이 많아지죠. 또한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잦은 과음 등에 의해서 이런 유전적 요인에 환경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요즘 2형 당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면 다뇨, 다음, 다식의 당뇨병 대표 증상 3다 증상이 생기는데요. 소변량이 늘고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피로감, 심한 갈증이 나타난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당뇨병에 약하게 있다던가 아니면 천천히 당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는 매년 혈당 측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당뇨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30세부터 당뇨병을 검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 8시간 동안 금식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이 126 이상이 나오거나 다뇨, 다음,
체중 감소의 증상이 있으면서 식사와 무관하게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당뇨로 진단하게 됩니다. 당뇨병 치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이라고 하죠. 경구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경구혈당 강화제는 인슐린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을 좀 촉진시킨다든가 밥을 먹으면 혈당을 흡수하는데 그런 흡수를 저해하는 역할이라든지 당에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좀 억제시키고 또한 인슐린이 체내에서 더 잘 사용되도록 하는 도움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은 그거와 다르게 경구혈당제로 조절이 용이하지 않거나 체내 인슐린이 분비가 적절하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당뇨가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합병증 때문인데요. 당뇨의 발병 기간이 오래되면 신경병증, 망막병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김현태 씨. 당뇨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당뇨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합병증은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이나 혈당이 너무 높아 생기는 고혈당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성합병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혈관합병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막히게 돼서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눈, 콩팥, 심장, 뇌, 손끝, 발끝 우리 몸에 혈관이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처음 합병증을 진단받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수년이 지나게 되면 증상이 발현되고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당시부터 엄격한 혈당 관리와 합병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 합병증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심전도 검사 하시고 동맥경화 검사할게요. 당뇨병은 눈, 신장, 신경 등 신체 곳곳에서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당과 함께 매번 체크하는 심전도 검사, 당뇨 합병증은 물론 당뇨 기본 검사 시에도 꼭 하는 검사인데요. 당뇨 증세가 있으실 경우 무증상으로 심장이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하시는 기본적인 검사예요.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이라는데요. 때문에 동맥혈관의 탄성도를 측정해 동맥경화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 이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신경병 합병증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관절염이나 이런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중에서 혈관에 관한 원인을 찾아내고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증이나 아니면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혈관 확장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인 경동맥을 초음파로 관찰하는 검사. 이건 뭐 뇌졸중, 네. 뇌졸중이 얼마나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예측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뇌졸중 관련 검사예요. 경동맥 내 혈류 속도, 혈관 내막이 두꺼워진 정도와 혈관 내 혈전 형성을 파악하는 경동맥 초음파. 이 검사는 동맥경화 관련해서 보는 검사인데요. 동맥경화의 정도를 보고자 하는 검사인데, 그 동맥경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보통 뇌졸중하고 협심증 관련이 있는데, 이 검사는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을 판정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동맥경화의 정도를 좀 파악을 해서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뇌졸중의 발생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아버님 발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각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당뇨병 환자 4명 중 감각 1명 있으세요? 정도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 당뇨병성 족부병증. 있으세요? 당뇨병 발 감각 신경 검사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당뇨병 있는 분들은 항상 발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부터 감각이 떨어졌나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노필라멘트 검사와 튜닝 포크 검사 등이 있는데 감각 지점을 측정해서 감각이 떨어졌나 평가해 보는 방법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당뇨 교실. 최근 높은 발병률만큼이나 환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당뇨병은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병은 아는 만큼 이겨낸다는 말이 있듯이 당뇨병이야말로 질환에 대한 이해와 환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당뇨병은 다른 질환과 다르게 약으로만 치료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운동, 식이요법 이런 것과 병행되어야지만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 시간을 정해서 환자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당뇨병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거 좀 많이 좀 배운 것 같고요. 사실 뭐 당뇨라고 그래도 약먹을 먹을 줄 알았지. 사실 뭐 어떤 식이요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은 잘 몰랐어요. 근데 교육을 받고 보니까 많이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교육한 대로 좀 실천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 조절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음식을 아니면 좀 술도 안 먹고 하니까 주저머리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치료법, 바로 식이요법인데요. 국에 말아서 막 드시면은 빨리 드시게 되고 배부르고 이제 그 나트륨 설치 때문에 또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성 야채는 당뇨 합병증 부각적으로 예방과 드시는 게 치료를 좋아요. 위해서 이렇게 올바른 무침이나 식생활이 볶음을 아주 해서 중요합니다. 드셔도 되고. 당뇨 식사에 있어서는 절대 과식하지 않고요. 표준 체중 유지하면서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섭취를 제한해 주시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그러면 처음 진단받을 때 굉장히 약간 좌절감이나 우울감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당뇨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우울감 때문에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뇨병이 있더라 하더라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고 특히 당뇨병에서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박사가 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 당뇨가 없는 분보다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습관이나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당뇨에 임하신다면 당뇨병 없는 분보다 더 건강하게 사실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와 더불어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평소 운동하는 습관과 바른 식생활,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로 당뇨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홈핏 트레이너 마틴입니다. 오늘 주제는 국민 생활습관병으로 불리는 당뇨였는데요. 당뇨야말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근력이 증가해야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해서 당뇨 환자들에게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당뇨에 좋은 근력 운동. 첫 번째,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쓰시고요. 발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그대로 의자에 앉듯이 앉았다가 일어서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호흡을 마시면서 앉아주시고 내쉬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가슴이 숙여지지 않게 가슴을 세우셔야 되고요. 엉덩이는 살짝 뒤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자, 허벅지 근육이 감소해서 둘레가 약 1cm 줄면 남자의 경우 약 8%, 여자의 경우 약 9% 당뇨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허벅지 근력 운동을 강화시켜서 당뇨 위험성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15회 정도 반복하시고요. 3세트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점차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자세를 낮췄다가 올라온다. 이번 근력 운동은 엉덩이 들기 동작입니다. 브릿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엉덩이, 허벅지 뒤, 그리고 허리와 등까지 우리 몸 뒷면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줄 겁니다. 양발은 여러분의 골반 넓이로 벌려서 앉으시고요. 자, 무릎이 90도가 되게끔 무릎을 세우세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땅을 짚고요. 누우세요. 자, 양발로 땅을 밀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자, 엉덩이를 올리면서 호흡을 내쉬어주고 내리면서 마셔주세요. 양손으로도 또 양 어깨로도 땅을 밀어내시면서 등 근육까지 힘이 들어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고 무릎은 90도가 되게 세워준다. 양발로 땅을 밀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자, 운동 잘 마치셨습니까? 요즘 앉아있는 시간들이 좀 많죠. 얼마 전 연구에 의하면 앉아 지내는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당뇨 위험이 22%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건강 트레이너 마틴이었습니다.